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들을 겁없이 물어보고 파헤쳐보고 또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지역 밀착 토크쇼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 손님으로 모신 주인공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제11대 충남도의회를 이끌고 있는 유병국 의장인데요. 예,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출연하신 분들의 첫 인사는 제가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립니다. 예. 이번 프로그램에 임하는 각오 어떠십니까? 예.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찬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기해년은 그 황금 대제 해입니다. 큰 재물과 또 큰 복을 준다는 의미처럼 올해 충청남도 또 대한민국이 더 풍요로워지고 또 큰 도약을 맞이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 도민 여러분들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 차고 또 도민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인사를 전해주셨는데요. 예.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예. 각오를 좀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올해 충남도의 주요 현안과 충남도의회의 올해 의정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헬로 이슈 토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의장님, 지난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중에서 가장 큰 현안이었던 문제는 아무래도 시군 행정사무감사 시군 행정사무감사 논란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떠셨나요? 예, 저희가 그 지방자치법과 또 우리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 조례 그리고 도민의 요구에 의해서 충남의 4개 시군 천안시, 서산시, 보령시 또 부여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려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4개 시군의 공무원 노조와 또 시군 의회의 반발과 저지로 결국 무산되었는데요. 도민들이 본인이 낸 세금을 좀 꼼꼼히 이렇게 체크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기도 하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민의 그런 열망을 우리가 잘 받들어서 그 도민들의 세금을 좀 더 꼼꼼히 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고 꼭 시행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두 차례 사실은 좀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문학까지 갔다가 이제 안 되셨고 그 전에는 다음 의회로 이제 공을 좀 넘기셨던 적이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산된 이후에 처벌하겠다 뭐 이렇게 좀 입장을 밝히셨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뭐 처벌이라는 단어는 좀 과한 것 같고요. 네. 또 우리 조례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행감을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불일치하는 관계로 이런 또 분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서 행안부에 법과 시행령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법과 일치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 개정 여부를 좀 보면서 과태료 부과를 좀 하자. 그래서 과태료 부과는 지금 안 하는 게 아니고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에도 내년은 아니죠. 이제 올해죠. 올해 시행을 또 하실 거냐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과 조례에 의해서 또 도민의 한 60% 이상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올해도 역시 진행을 해야지 마땅하고요. 다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일부 지적된 사항은 사전에 좀 시군과 협의하고 조율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좀 미리 시군 단체장과 또 시군 공무원 노조와 사전에 좀 협의하고 상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런 작업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작업이 왜 없었을까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예, 글쎄 저희는 법과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이 수용하고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사전에 그런 절차를 좀 진행하지 못한 점은 저희가 좀 미숙했던 점 같고요. 네. 올해는 그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사전에 좀 조율하고 상의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지난해도 굉장히 시군 행정사무감사 조례도 뜨거웠지만 예. 그 전에 또 논란의 시작이 됐던 거는 또 인권조례가 굉장히 큰 문제였잖아요. 예. 인권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논란 예. 끝에. 예. 그 이후의 반응들이 좀 어떠신가요? 예, 그 인권조례가 지난 의회에서 폐지됨으로써 우리 도의 인권조례를 기반으로 인권센터가 설립됐는데 인권센터가 그동안 운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인권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인권센터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든지 장애인, 다문화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지원, 또 실태 파악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요. 일부 반대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많이 저희들의 그런 충정을 이해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동의해 주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사실은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반대하셨던 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예.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 어떤 대응책 같은 게 있으십니까? 어떤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그 공청회라든지 또 토론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도 그분들과의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혹시 미처 그분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더 심사숙고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네, 충남도 의회가 이렇게 논란이 됐나 싶을 정도로 사실은 예. 작년하고 뭐 올해 더 과중한 역할을 하실 거잖아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인사청문회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사청문회 작년에 처음 해보셨는데 예. 반응들은 좀 어땠나요? 인사청문회가 이제 충남도의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돼서 몇 개의 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 효과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소위 자천, 타천 후보군에 오르신 분들 중에 좀 본인이 스스로 좀 거기에 대한 역량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네. 스스로 좀 이렇게 포기하고 이렇게 접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어떤 거듭만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후보자들이 그 해당 업무에 대한 철저한 숙지를 하고 공부를 한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문회를 한번 하면 아마도 몇 개월 동안 그 업무를 익혀야 될 걸 아주 단시간에 업무를 숙지하고 익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저와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은 아주 효과적이고 유용한 제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도입돼서 그런지 사실은 좀 한계성도 많이 보였다라는 예. 평가가 좀 많았잖아요. 예. 실효성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인사청문회라는 게요. 저는 뭐 그렇습니다. 뭐 어떤 그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청문회가 아니고 그야말로 검증을 위한 청문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어느 정도 자격 기준에 맞는다면 당연히 그분은 검증을 통과시켜 드려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가 몇 차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 검증을 마치고 또 집행부가 요구한 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거는 뭐 검증을 좀 미숙하게 해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그만큼 자격 요건이 됐기 때문에 통과됐다라고 보고요. 예. 예. 다만 이제 앞으로 좀 더 좀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나왔던 제도의 미비점은 앞으로 이제 더 개선해서 더 보완하고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뭐 광역의회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 질문을 또 요새 빼놓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예천군위에 사실은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뭐 기초의회, 광역의회 뭐 따질 것 없이 해외 연수 의원들 꼭 가야 되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일고 있거든요. 충남도의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뭐 저도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참 죄송스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건은 뭐 제도에 잘못된 게 아니고 그 개인의 잘못된 일탈이라고 보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 어떤 개인의 잘못된 일탈이 있다고 해서 제도를 없애거나 하는 거는 뭐 소위 우리 속담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제도에 미비점이 있다라고 하면 좀 제도를 보완하고 고치고 해서 그 취지를 살리는 게 좋지, 그런 어떤 특정한 어떤 사건 때문에 그 제도를 없애고 하는 거는 그건 좀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남 도의원 분들은 해외 연수를 갔다 오면 어떤 후속 순서를 거치게 되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보고서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예, 당연히 보고서를 쓰고요. 사전에 공무연수를 가기 전에 그 연수 계획서를 철저하게 씁니다. 어떤 곳을 가고 어떤 목적으로 가고 또 어떤 절차와 경로를 통해서 가는지 그 사전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공무연수 심의위원회라는 데에서 그 계획서를 철저하게 심의를 하고요. 그 심의를 통과돼야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에는 외부 시민단체나 또 교수님들 또 이런 분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를 통과됐다라고 하면 일단 그 계획은 잘 꾸며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심의를 통해서 이제 해외 공무연수를 가서 그 계획대로 잘 이행을 하고요. 또 갔다 오시면은 거기서 보고 배운 것들을 또 계획서를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으로. 그런 절차들을 다 100%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이번 프로그램에 나오신 김에 충남도의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뭐 의정 연수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눴었는데 이번 충남도의원 분들 보면은 참 열심히 하는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그만큼 논란이 더 많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좀 의원님들이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예, 뭐 조금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요? 예, 아주 많이 열심히 하시는. 데요. 지난 10대보다 11대 의회의 의원님들의 평균 연령이 10살 정도 낮아졌습니다. 지난 11대는 평균이 59세였는데 이번에 이제 49세로 이제 10살 정도 낮아졌는데요. 뭐 꼭 뭐 젊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열정이 많으세요.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열정이 많으시고요. 뭐 단편적으로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지난 예결특위 같은 경우는 그 차수를 바꿔서 새벽에 2시까지 심의를 한 적도 있고요. 또 상임위에서도 뭐 도시락을 시켜서 먹고 밤늦게까지 하는 건 아주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 속기 의원님들 회의록을 정리하는 속기사분이 계시잖아요. 속기사분이 오셔갖고 아주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속기 분량이 지난때보다 2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요번 때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의원님들이 발언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속기사분이 속기 인원을 좀 더 충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이번 11대 의원님들이 정말로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또 위원회도 구성하셨잖아요. 연구하기 위해서. 그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충남도의 역사 처음으로 정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 정책위원회는 그동안 의회가 집행부에서 어떤 조례안이라든지 뭐 예결안, 예산안 같은 게 넘어오면 주로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했다면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미처 집행부가 다 고민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 정책들을 의회에서 발굴해 가지고 거꾸로 우리가 집행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이런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 역할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정책위원회가 그런 정책을 발굴하고 또 연구하고 또 그런 좋은 정책을 집행부에 제안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위원회는 우리 이제 의원님들 10분 또 외부의 각 분야에 전공하신 교수님들 10분에서 20분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3개의 분과로 나눠서 우리 충청남도의 미래의 비전을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 계획을 정책을 마련하고 또 그걸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예, 이런 이제 위원회가 토론회나 뭐 지역 포럼이 사실은 충남 지역에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그거랑도 좀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계획도 좀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정책위원회와 지역에 우리 충남에 또 많은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대학과 또 지역에 이제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방송사나 신문사 이런 언론들과 함께 지역의 중요 이슈를 함께 토론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세미나라든지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충남 지역에 현안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우리 충남이 세종시가 들어오면서 이제 충청권 전체로 보면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 충남의 입장에서 보면 연기군이 세종시로 다 편입이 됐고요. 함께 이제 인구가 한 10만 정도가 세종시로 편입되지 않았습니까? 일부에서는 세종시가 들어와 이렇게 새로 생겨서 충남이 뭐 이득된 게 뭐냐? 땅 뺏기고 사람 뺏기고 뭐 그런 볼멘소리 하시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를 지정하면서 우리 대전하고 충남은 세종시가 입지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 지역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이건 뭐 부당하고 우리 충남 입장에서 보면 아주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지정은 뭐 반드시 필요하고 꼭 중앙정부에서 해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정해서 입법화하겠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뭐 전망이 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낙연 총리가 와가지고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불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가 좀 형성되고 있거든요. 정치권의 공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충청권이 좀 공조가 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뭐 지금 저희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이제 4개 시도의회 의장단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또 협조를 구하고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최근 미세먼지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화력발전소 이제 노후된 화력발전소에 대한 거를 연장하려고 또 움직임이 일부 포착되고 있어서 뭐 당진 지역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서 좀 반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전국에 61기의 화력발전소 중에 충남에 30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충남에서 생성되는 전기의 뭐 반 이상은 수도권 주민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피해는 충남 도민들이 보고 어떤 혜택은 수도권 주민들이 보는 구조 아니겠어요? 이 문제는
지금 그 가동 연한이 정해진 대로 가동 연한대로 가동이 되고 연한이 끝나면 중지 내지는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그 충남도의회가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요. 또 필요하다 그러면 대전, 충북, 세종과 함께 강력히 대처할 예정입니다. 예, 의장님 오늘 말씀하신 걸 보니까 정말 일하는 의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올해 계획은 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올해도 역시 뭐 우리 충남도 의회의 그 가장 그 중점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일하는 의회 또 역량을 갖춘 의원상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 하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제도를 보완하고 다시 만들고 할 생각입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의회에 예산과를 신설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또 아울러서 이번에 정책연구원을 또 별도로 좀 충원을 해서요. 의원님들 그 의정활동을 좀 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원 전문 인력을 좀 확충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마지막 인사 좀 전해주시죠. 2019년은 황금 대제의 해입니다. 큰 재물과 큰 복을 나누는 그런 해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좀 더 풍요로워지고 또 큰 도약을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우리 도민 여러분들 가정에도 큰 행운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 의회에서도 우리 220만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더 열심히 일하는 의회, 또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고 함께하는 그런 열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님 오늘 녹화 어떠셨어요?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많이 떨리네요. 자주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주 불러주시면 자주 오겠습니다. 자주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시간에는 올해 충남도의회의 의정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충남도의회가 220만 충남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열린 의정, 또 공감 의정, 그리고 책임 의정이라는 비전을 잘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헬로 이슈 토크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